안녕하세요. 잘 들으시죠? 예, 2017년 이모컨 봄, 여름 마지막 세션이었는데 AS 세션이 추가돼서 마지막 세션은 아니고요. 이번 세션에는 가볍게 목공이란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앵글도 만들고요. 이번 세션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목공을 하면서 알게 된 나무라는 재료와 이 재료를 가공해서 키보드 손목 받침대를 만들어 선물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템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포켓몬고에서 포켓몬을 부르기 위한 아이템들이죠. 제가 사용할 것은 질문이 나오고 세션이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들입니다. 다양한 나무로 직접 만든 명함 케이스 3개와 핸드폰 거치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세션 중간에 질문을 하신 분, 반응이 좋으신 분 등등 제 맘대로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반응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라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멍 있는 게 명암 케이스입니다. 예. 명암꽂이 아니고요. 나무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였고요.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그 중에서 작은 가구나 소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로 키보드 깎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목재는 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에서 나옵니다. 줄기는 나무를 세워주는 뼈대이고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잎에서 만들어낸 양분이 오르내리는 길입니다. 줄기는 해마다 굵어지는데 껍질 안쪽에 부름켜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 성장해 갑니다. 계절에 따라 성장 차이가 달라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한 봄에 생겨서 춘재라 부르고 세포 분열이 느려지는 여름에 생겨서 하재라고 부릅니다. 춘재는 모르고 하재는 상대적으로 단단합니다. 네? 시험에 뭐가 나와요? 하재님. 네, 변제는 색이 밝고 성질이 무르고 심재는 변제 세포가 죽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재는 변제보다 단단하고 뒤틀림이 적습니다. 나무의 나이가 많을수록 심재는 굵어지고 변제의 두께는 일정합니다. 무표정군님, 반응 감사드립니다.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요,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표정군님. 보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무표정군님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곱고 굵게 자란 나무를 골라서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나무를 뱁니다. 많이 성장할 때 나무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곰팡이에 벌레가 잘 생깁니다. 벤 나무의 가지 등을 정리하여 통나무를 만들고 오랜 시간 건조를 시킵니다. 잘 건조된 통나무를 켜서 판재를 만듭니다. 켜는 방법에 따라 나무의 무늬,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만들어진 판재 역시 잘 건조시킵니다. 너무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선물 주면은 제가 선물이 모자라거든요. 목재는 건조가 되면서 수축합니다. 그 수축이 되면서 틀어지거나 쪼개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가공하기 전에 미리 건조를 시킵니다. 다만 방향과 위치에 따라 수축의 정도가 다릅니다. 나이테를 따르는 방향으로는 많이 수축을 합니다. 나이테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조금 수축을 하고요. 하지만 나무의 위아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가 심재보다 더 수축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위치 및 켜는 방식에 따라 나무의 변화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목재는 결 방향에 따라 강도가 또 다릅니다. 그 검정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결 방향을 나타내고요. 나무의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늘고 긴 빨대 모양의 섬유 조직들이 둥글게 묶여있는 모양입니다. 빨대를 끊는 것에는 큰 힘이 들어가지만 묶음에서 하나를 쭉 뜯어내는 데는 작은 힘이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특징을 이제 고려해서 목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무결 방향 고려하지 않고 잘못 쓰면 나무가 쪼개지기 때문에 채팅 잠깐 보고요. MDF 합판 이렇게 목재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가공 방법에 따른 이제 목재 분류입니다. 원목은 나무를 자르는 가공만 해서 만든 목재를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가공 목재는 자르기, 분쇄, 접착, 압착 등 다양한 가공을 통해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목재입니다. 집성목, 합판, MDF 등이 이제 가공 목재로 있고요. 예, 현지현님 맞습니다. 결 방향을 길게 뽑는 게 단단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 원목은 보통 구할 때 판재와 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재를 구할 수 있는데 판재는 폭이 높이보다 큰 거를 판재라 부르고요. 각재는 폭과 높이가 같은 걸 각재라 부릅니다. 예. 원목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이 이제 그대로 살아 있어서 사용이 이쁜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수축과 팽창, 휘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꼭 생깁니다. 원목은 30cm 이상의 이제 넓은 폭의 판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집성목이라고 부르는 작은 목재를 붙여서 넓게 만든 목재들을 이용을 합니다. 니스필이 뭐예요? 아, 니스칠. 니스칠 같은 경우 이제 마감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 수분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좀 겉에 칠해줍니다. 집성목 같은 경우는 작은 목재를 붙여 넓은 목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목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목 판재처럼 수축 팽창은 하지만 휘어지는 경향은 좀 적습니다. 집성할 때 휘어지는 방향을 고려해서 집성을 하기 때문이고요. 왼쪽 위부터 이제 합판, OSB, 파티클보드, MDF라 부르는 이제 가공 목재들이고요. 합판은 나무를 돌려 깎아 만든 얇은 나무들을 결 방향을 직각으로 이제 엇갈려서 접착하여 만든 가공 목재고요. OSB는 얇은 나무 조각을 무작위로 배치해서 접착, 압착해서 만듭니다. 파티클보드는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톱밥으로 분쇄한 후 접착, 압착하여 만들고요. MDF는 나무를 미세한 톱밥으로 분쇄 후 고온 고압으로 접착하여 만듭니다. 총기에 쓰이는 나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원목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가공 목재들은 이제 원목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요. 결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 수축 팽창이 적고 휘어짐도 매우 적습니다. 다만 사용되는 접착제에 따라 유해 물질이 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용된 목재들의 그 환경 유해 등급들이 자재 등급들이 있습니다. 작은 가구나 소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나무를 살펴봤고요. 잠깐 퀴즈입니다. 목재의 수축과 팽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태님 먼저 말씀하셨군요. 이메일 알려주시면은 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무라는 재료에 대해서 짧게 이제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목으로 이제 키보드 손목 받침대 만드는 과정 또 짧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잘 쓰세요? 예, 저는 목공을 지금 집 베란다에서 하고 있고요. 작은 접이식 작업대 하나에서 작은 소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이다 보니 소음에 예민하기 때문에 전동공구 대신에 수공구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후에는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청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만들기 전에 이제 뭘 만들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만들 손목 받침대 대상 키보드 너비가 360mm입니다. 360mm 잡고요. 높이는 18mm, 폭은 90mm 정도면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닿는 부분은 살짝 경사를 주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집 베란다에서 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보드 높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애플 키보드 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예, 이제 사용할 나무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예전에 손목 받침대용으로 사놓았던 이제 물풀의 나무 판재를 이번에 사용을 했고요. 물풀의 나무는 애쉬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애쉬나무인데 상당히 딱딱한 나무입니다. 야구 배트나 농기구, 공구 손잡이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요. 갖고 있던 이 판재 크기가 길이가 370, 너비가 105mm, 높이가 22mm 정도입니다. 설계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야구 프로는 나무 배트 쓰잖아요. 아마추어 알루미늄 쓰고요. 작업용 목재 그 소규모 원목 같은 경우는 근처 이제 제재소 같은 데 찾아갑니다. 저기 상암 월드컵 근처에 보면은 작은 단위로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주로 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로 사고 있습니다. 먼저 자르기 전에 이제 너비를 맞춰야 되는데 너비를 맞추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전에 재단선을 먼저 구워줍니다. 그 직선 자하고 샤프를 이용해서 재단선을 먼저 그어주고요. 재단선에 맞춰 이제 톱으로 잘라줍니다. 지금 사용한 톱은 양날 톱인데요. 한쪽마다 서로 다른 용도의 날이 붙어 있습니다. 켜기와 자르기 날이 한쪽에 있고 나무결 방향으로 자를 때는 켜기용 날을 사용을 합니다. 길게 자를 때는 이제 네 방향에서 톱질을 하면은 그나마 재단선에 좀 맞춰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방향으로 자릅니다. 위에서도 자르고 뒤집어서도 자르고 앞에서도 자르고 예.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삐뚤삐뚤하게 잘리겠죠. 그리고 이런 날카로운 톱이나 그 끌 같은 날카로운 걸 사용을 할 때는 작업대 클램프를 이용해서 목재를 안전하게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사용해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톱질 요령은 힘 빼고 하는 게 요령이에요. 힘을 빼고 수직으로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자르고 나면 되게 삐뚤삐뚤하거든요. 그래서 대패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다듬어 줍니다. 예, 저는 수공구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패를 이용해서 이 자른 면을 다듬어 주는데요. 대패라고 해서 무조건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직각자나 저런 쇠로 된 고든자를 이용해서 제대로 나무를 깎았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고요. 한 5분 정도 남았군요. 이번에는 이제 길이를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번에 사용한 톱은 이제 등대기 톱이란 톱인데요. 톱날이 휘지 않게 위에 잡아주는 부분이
등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기톱이라 그러고요. 네,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네, 이 역시 자르고 나면 삐뚤빼뚤합니다. 그래서 이 옆면을 다듬어주기 위해서 대패하고 이 직각을 잡아주는 틀을 이용해서 옆면을 또 다듬어 줍니다. 네, 그다음 길이와 폭 가공을 했는데 그 다음엔 높이하고 경사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먼저 또 작업하기 전에 재단선을 그어주고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얼마 안 돼서 톱으로 작업하기는 힘들어서 대패로 작업을 하는데 이, 이 대패 작업할 때 이 나무가 좀 상당히 딱딱해서 위에 몇 미리 다듬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대패는 서양식 대패라서 밀 때 깎이는 형태의 대패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몇 시간 동안 깎고 나면은 높이가 이제 얼추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다듬습니다. 경사면 다듬는 법은 대패를 기울여서 깎으면 됩니다. 네, 이 나무 가지고 대패 작업할 때 힘들어서 거의 운동이죠. 땀 흠뻑 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가공은 다 끝났고요. 이제 각진 부분들은 다칠 수 있어서 각진 부분들을 다듬어 줍니다. 나무깨 방향으로 긴 부분들은 이제 대패로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대패로 눈을 봐가면서 다듬어 주고, 사포로 대패로 이용하기 힘든 부분은 사포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럼 이제 모든 가공은 끝났고요. 그럼 있어 보이게 이제 불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황동으로 된 불도장을 가스레인지에 한 7분 정도 달궈준 다음에 나무를 지져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불도장 도안은 애들이 마인크래프트 너무 좋아해서 마인크래프트 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 오일을 2번 칠해줍니다. 다양한 마감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하드 오일을 이용한 마감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하드 오일을 면에 묻혀가지고 이제 골고루 칠해준 다음에 24시간 건조 후 다시 한번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친 부분, 좀 거친 느낌 나는 표면들은 이제 천방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 한번 문질러주면 매끄러집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습도에 따른 수축 팽창이 좀 억제되고요. 나뭇결이 잘 들어갑니다. 깨끗한 표면에 보호라는 효과를 좀 얻고요. 자, 이제 완성했으니 마지막으로 선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달이 적당한 어느 날 그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죠.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답변 받을게요. 제가 2분 드렸죠? 3개 더 드려야 되는데. 질문 답변. 한 개 만드는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뭘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나무 종류에도 좀 영향이 있고요. 소나무 같은 거 만들 때는 대패 작업하면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테이블이요? 무슨 테이블이요? 배우는 거는 근처 공방 가서 배우시면 돼요. 끌질도 하고요. 작업에 따라 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작품은 2층 침대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한 8개월 걸렸어요. 그 퇴근하고 나서 만들어서. 작업실 세팅은 돈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공구들은 인터넷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공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나무에 옹이 없는 것들을 구해요. 옹이 있는 부분이 너무 딱딱해서 가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청소는 빗자루로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하고 물걸레질하고 있습니다. 선물 드려야 되는데 누구 드리지? 어, 막 올라간다. 큰일 났다. 채팅으로 조금 이따 더 드릴게요, 제가. 채팅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 끝났나?